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라디오 스토리온에어의 진행자 이서진입니다. 저는 작년에 캐나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캐나다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간단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채널명 스토리온에어는 제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 바로 캐나다에서 워홀을 하면서 처음으로 일했던 라멘집 산소테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4월 캐나다 토론토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 겸 워홀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3개월은 이씨라는 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졸업 후 바로 일을 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고 아일락이라는 다른 대형 어학원을 한 달 정도 다니게 되었는데요. 일을 구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또 공부를 하려고 했죠. 아일락을 다니기 전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스마트 서브라는 자격증을 빡세게 공부해서 하루 만에 땄습니다. 스마트 서브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서버로 일을 하려면 거의 필수로 요구되는 자격증인데요. 이게 있어야 술을 파는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시험을 치기 전 사이트에서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카메라를 킨 노트북으로 시험을 치면 되는 방식입니다. 기회는 총 2번 있고요. 떨어지면 돈을 더 내고 다시 응시를 해야 하는데 저는 다행히 한 번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은 일주일간 레주메를 직접 만들고 여러 곳에 돌렸는데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수업이 끝난 뒤 친구와 스투시에서 줄을 서면서 옷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웬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인터뷰를 보러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온 전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50곳에서 60곳 정도에서 레주메를 돌렸는데 그래서 그중 어디인지 대체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가보자 싶어서 갔는데 편도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첫 인터뷰이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하면서 갔습니다. 사장은 홍콩계 캐네디언이었고 직원들은 베트남 출신 주방장, 그리고 일본계, 한국계 캐네디언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들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에는 영어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영어 실력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면접은 꽤 간단했어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워크퍼밋 기간, 원하는 근무 시간 등을 물어보셨고 저는 영어로 대답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뻔뻔하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대답을 했죠. 물론 약간의 아부도 섞어가면서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계획을 물어보시길래 나는 그냥 어디서든 일을 해보고 싶어. 그게 내 계획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소리야? 어디에서든 일하니? 바로 여기에서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제 생일 전날이었는데 저의 나이를 여쭤보는 질문에 나 내일이면 21살이 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생일 축하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저는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첫날! 이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번호를 따이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첫날 한 금발의 푸른 눈의 손님이 라멘을 다 먹고 난 뒤 계산을 하기 전 저의 번호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때 바로 옆에서 사장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트레이닝 첫날이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서버들이 사장의 팁을 자기 몰래 빼돌리고 직원들한테는 일부만 준다는 거예요. 저는 팁을 받기 위해 서버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였는데 정말 낭패였죠.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같이 일하게 된 한국계 직원이 저를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게에서 소문이 다 퍼져서 제가 모르는 직원들도 다 저를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을 해주는 게 사장이 여직원들한테 이상한 스킨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옷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이러면서 크롭티의 밑단을 만지기도 했다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찝찝했어요. 알고 보니 사장은 예전에도 한 한국인 서버한테 집적되다가 재판까지 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돈이 많아서 쉽게 넘어간 것 같다고. 게다가 사장님은 저희 또래의 아들과 딸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팁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2주 동안 20시간 정도 일하고 받은 팁이 겨우 23불? 다른 곳에서는 2~3시간 만에 벌 수 있는 돈인데 말이죠. 게다가 이 돈이 사장이 저를 예뻐해서 다른 서버들에 비해서 잘 받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손님들이 저에게 개인 팁을 따로 주셔서 2주 동안 총 50불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저에게 너무 적었고 결국 사장의 수상한 행동들과 맞물려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거긴 직원들도 정말 좋았고 착한 손님들도 정말 많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남미계 부부인데요. 식사를 마친 후 남자분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너는 남자들이 커피 마시자고 하면 다 거절해야 돼.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웃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웃으면 안 돼. 남자들은 그런 웃음에 착각할 거야. 내가 걱정돼서 말해주는 거니까 새겨들어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 몰래 20불을 제 손에 따로 쥐어주셨어요. 진짜 그때 감동이었죠. 가게 팁을 포함한 식사비가 총 30불 정도를 조금 넘었는데 개인 팁으로 20불이나 주시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워홀 현지잡을 구해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일하는 환경이었어요. 영어가 익숙치 않아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장님도 이상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도움을 주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제 첫 번째 워홀 이야기는 짧고 강렬하게 끝이 났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토리온에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